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요,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 행사 때, 광복회장인 김원웅 씨, 죠? 삼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분이 어떤 그 발언이 지금 우리 사회 이제 그 정치권에 또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얘기를 김원웅 씨의 그거를 이제 보고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제목으로서 제가 이제 하고 싶습니다. 자,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각 분야마다 틀리겠죠, 그죠? 뭐 정치, 폴리틱, 경제, 이코노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시점을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시점을 저는 이제 그 1910년, 그러니까 구한말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점령을 당하죠, 그렇죠? 서류상으로. 물론 그 이전에, 그렇죠? 이미 이전에 이미 1876년에 이 병자린이죠. 강화도 조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불법적인 이런 행위를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당하면서 침탈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이미 30년 동안 이미 조선은 서서히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1910년에는 본격적으로 서류상으로 갇힌 거예요. 이제 이시왕조는 없다. 이제 너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대충 뭡니까? 외교권이고, 뭐 군사권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일본으로 넘겨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됐습니다. 그들이 뭐 친일, 매국노, 오적이다, 뭐 그런 거 우리가 뭐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고등학교나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당시에 그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요, 정말 당시에 조선에 열심히 사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조선의 사대부들은요, 대대수가 현재의 권력의 탐욕에 빠져갖고 이 조선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1800년대. 그러나 그것을 안 했죠. 결국은 누구한테가 당합니까? 일본한테 당한 것 뿐이에요. 누군가는 당했을 거예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일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800년대는 어떤 시대인 거 아니? 대체 우리가 1800년대요. 이게 19세기죠? 19세기입니다. 이 시대는요, 임페리얼리즘이 시대죠. 임페리얼리즘. 사실 임페리얼리즘은요, 비윤리적인 행동이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선동해서 무력으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개짓거리를 하는 시대죠. 야만의 시대입니다. 야만의 시대. 임페리얼리즘이라고 제국주의라고 하는 건요. 용어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겠죠. 당시의 세계인들은요, 그런 야만적인 행위, 그렇죠? 비윤리적인 행위는요, 그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대 지금 세층 말하는 불법적인 깡패 행위들을 하면 왜 잡아가죠? 그게 트렌드라면 어떡하겠어요?
서로 다 죽여야 되지 않나요? 때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망하지 않았으면 이미 조선의 4대 부들은요. 제가 알기로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요. 현재 그 체제에 그냥 이 백성들이 개혁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묵살해버리고 하나버렸잖아요. 뭐 가보 동면동란 그 동학농민이 그런 거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동학농민이죠. 더 많은 자료가 많아요. 한반도 전체에서 조선의 그 이 백성들이 울부짖는 죽음을 각오하면서 울부짖는 걸 너무 많았습니다. 망해가는 시점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이 1910년에 한일합방 조약이라는 서류상으로 이제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씨 왕조는 이제 완전히 끝났죠. 그러면서 이씨 왕조들은 뭐 조선 이씨 왕조를 뭐 찾아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주희 씨는 뭐 다시 뭐 부활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자격 있나요? 조심해야죠.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죠. 그렇죠? 18세기 때 1800년대에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이 현재 일본보다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어요. 당시에. 그거를 알면서도 조선의 4대부라고 하는 지도층과 지식층은 안 했어요. 그거를 이씨 왕조가 결탁을 같이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런 건 이제 뭐 그러다 치더라고요. 1910년 이후로요. 이제 서서히 이 한반도의 모든 거는 다 일본한테 넘어갔습니다. 자, 뭐 그 수밖에 없죠. 지배자의 어떤 그 통치 이 판단에 따라서 자기 사람을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새집 현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기준이 여기까지는 0이에요. 0. 분열이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자, 근데 외세가 강점이 된 이 기간 동안에 36년이죠.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인 거죠. 이 기간 동안 없는 사람과 무지의 백성과 없는 사람을 지켜줘야 할 당시의 이 조선사의 지도층과 권력층들은요. 일본의 이 지배 세력과 결탁을 해서 더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독립운동사라든가 봤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그런 건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팁 오브 아이스버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것뿐이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의 그 국사평찬이에요. 그렇죠? 국사편찬위원회는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어떤 거 아니? 조선사 편제가 있었어요. 조선사 편수의 후신이에요. 이름만 바꾼 것 뿐이에요. 거기에서 놀던 새끼들은 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조선사 편수에서 세척말을 가르치던 놈들의 제자 새끼들이 다 여기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한국사 시험 있죠? 한국사 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데가 여기에요. 국사 패턴이. 그 문제가 얼마나 엉뚱해요. 아직도 암기식이에요. 암기식. 사관을 물어보는 게 없어요. 사관. 어떠한 사건에 놓고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사관을 가르치는 게 없어요. 암기. 연대순의 암기만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그거를 보게끔 의무화를 시켜요. 누가 하고요? 한나라당 출신의 애들하고 다 친일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사에 대한 어떠한 그 사관을 배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 친일 세력의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이후로 45년에 들어와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김원봉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원봉. 투쟁으로 해서 독립을 찾아야 된다, 나라를 찾아야 된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해방이 대운으로 이제 지금 서울이죠. 이제 이게 외놈 시절에는 경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한양이라 그랬습니다. 김원봉 씨가 이제 해방이 되고 들어왔는데 김원봉 씨의 따귀를 누가 때려요? 노독수리가 때렸잖아요. 노독수리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당시 종로교정소에 이 사상범을 잡아들이는 그런 일제의 앞잡이인 경찰이었잖아요. 그렇죠? 따귀를 때렸어요. 얼마나 이 당시에 이 해방이 됐는 시점에 불구하고 당시에 해외에서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친일했던 노독술이라는 놈이 김원봉을 때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는요 이 친일 세력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이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해방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 친일을 했던 세력들은요. 여러 가지 편법이라든가 불법을 자행하면서요. 쭉 이제 땅은 토지가 누구로 돼 있는데 사람이 비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범법자를 만들어서 쫓아내거나 이렇게 해갖고 땅을 몰수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재산을 축적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많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이후로 1949년에 친일 세력 척결에 대한 반민족 특위가 생겼어요. 반민족 처단인가요? 척결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허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일파를 위주로 하는 그 세력들이 이승만을 포위해서 결국 이승만이가 알게 모르게 반민족 처단위원회를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세세 당시에 친일 세력이 노독수라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반민특위는 그냥 묵사발됐잖아요. 반민특위에 있었던 그런 애국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을 고비에 섰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6월 6일이에요. 6월 6일. 그런데 6월 6일 우리는 현충일로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이것을 방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이 기회를 할 수 있는 걸 놓쳐갖고 우리는 지금 80년 가까운 시 동안 아직도 이 이념적으로 분열에 쌓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손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거를 항상. 그러면 빨갱이, 좌파. 왜 그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좌파, 빨갱이를 몰아붙이고 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 지난 36년 동안 이 백성들의 고의를 빨아갖고 이 치부를 했던 양아치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49년 이후로 이제 보십시오. 50년이 뭐가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자, 전쟁이 나니까 이제 뭐 일본은 넘어갔고, 어디로 붙습니까? 이제는 친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제는 미국이 대세다. 미국 쪽으로 붙어요. 친일 쪽으로 붙었는데 친미로 붙은 거예요. 척결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해서요. 외정 시절과 이 혼돈 시기, 그렇죠? 6.25 동란 3년, 이거 5년, 36년. 그 이전까지 따지면 몇 년입니까? 한 30년.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요.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갔고 많은 부를 획득했습니다. 그 동포를 막 쥐어 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시점을 보면 이거는 다시 이런 식으로 한번 도표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영어로 본다면 이쪽은 세척 말하는 지금의 힘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계열의 한나라당 애들. 그럼 누굽니까? 통합당 애들이야, 통합당. 이들이 이걸 영리하면 이것들이 이만큼 온 것 뿐이에요. 80%. 전국의 땅의 소유주를 과연 딱 확인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 다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동산 땅값이 들썩들썩밖에 없죠. 얘네들이 조장을 하니까. 얘네들이 누구하고 결탁을 해요? 법을 다루는 검사. 그렇잖아요? 누굽니까? 기소권을 주고 있잖아요. 검사가. 기소권. 자기네들이 불법 저지른 게 걸리면은 아는 검사를 통해서 기소권을 싹 없애버려요. 기소를 못하게 하고 불구시키고, 상대방에 반대되는 사람일 때는 자기 검사를 보내갖고 기소를 시키잖아요. 기소가 안 될 거를.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80%의 국민들, 시민들이 찍어줘도 있잖아요. 사회 결정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은 아직도 통합당 애들이에요. 한나라당의 후신이죠. 옛날에는 전두환 노태 때는 민정당, 그리고 박정희 군사정권 때는 민주공화당이잖아요. 무슨 공화당에 민주가 어디 있어요? 민주가. 예? 민주공화당. 민주주의에 자유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에 무슨 인민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이만큼이 왔어요. 이만큼이 더 왔어요. 이 소수야, 다 소수. 이거를 만약에 100명이라 그런다면요.
이 소수가 한 20명 될까요? 20명의 소수가 80의 많은 우리 사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 누구예요? 80명의 대다수 시민들이 이 20%를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한 달에 뭐 2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갖고 그냥 간등간등 살아요. 근데 이렇게 간신히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뭐 휴대폰 비용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려우니까 현 정부가 국가재난지원금을 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무슨 좌파라고 막 떠들어요. 누가요? 얘네들이. 그러다 김종인도 한 수 더 떨었잖아요. 김종인 그 사람은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이죠. 지 할아버지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이 소수의 이들이 이만큼 왔는데 이 사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지난번에 촛불혁명 때 이 시민들이 대거 문재인 정부를 탄생했잖아요. 시민들의 참여를 해서. 그게 뭐예요? 이게 박근혜 탄핵 문제가 아니라, 탄핵을 시키자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요, 소수의 이들의, 그죠? 조선 말에 이 부패한 조선 사회에서 살아남은 이러한 이 친일 세력과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치부를 쌓던, 권력을 얻었던 이런 사람들을 한번 단죄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찍은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럼 대통령을 바꿔야 되니까, 정권을 바꿔야 되니까 박근혜 탄핵시켜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박근혜 진짜 탄핵감이에요. 탄핵감이 뭐예요? 그냥 사형을 시켜야지. 그냥 좀 더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강단 있는 그런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이들이 이만큼 80% 왔어요. 현재 지금 어떻게 해요? 2020년 기준했을 때 우리 사회는 이 소수의 예전에 그 친일 세력의 후손들이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건 숨을 못 쉬죠. 대다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사회에 못된 짓은 다 하잖아요. 그러잖아. 성추행, 성폭행, 얘네들이 더 많이 했죠. 뭘 더 많이 해요? 박원순 씨 이런 사건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했어요. 옛날에 속초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왔던 최 누구라고 하는 사람도 검사 출신인가요? 파산 출신인가요? 무슨 뭐 성추행, 성폭행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김원웅 씨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정리를 안 했다는 거죠. 친일 청산, 군사 독재 시절의 이런 만행들을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아직도 혼돈 속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북한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이념 문제는 없잖아요. 내부에 친중파, 친소파 없잖아요. 그리고 친일파 문제 없잖아요. 확실히 척결했잖아요. 이런 문제만 분명히 넘어갔더라도 해방 이후로 우리는 더 나은 국가를 지금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조선사 편성에서 국사 편찬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게 백범 기념관을 갔었어요. 저 효천공원 바로 밑에 있었는데 세상에 백범 기념관에 5층짜리 백범 기념관에 관장이 이 친일세력의 후손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친일파 후손이. 그러면서 나라 돈은 다 빨아먹고 거기서 봉급받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얘네들이 여기저기에, 그렇잖아요? 독립을 해서 쟁취했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받아야 할 것들을 얘네들이 다 요직에 앉았던 거예요.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는데 주호영이 봐봐요. 그냥 뭘 정리를 해요. 그냥 힘없는 놈이 힘이 없는 게 죄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말이 되나요?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요, 한 번은 분명히 매듭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요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원웅 씨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저는 100% 공감합니다. 분명히 척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인 위치에서 있는 것들은요 다 내놓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나라가 어렸을 때 그럼 나라를 팔아먹는 빌붙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순된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됐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강의는 좀 탁탁한 분위기예요, 그죠? 그러나 한 번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그냥 강의를 했습니다.